하루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2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입니다. 결정적 스포일러의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오늘 함께하는 오토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다룰 작품이 넷플릭스의 비프인데요. 비프의 데니와 에이미가 이분을 친구로 뒀다면 그렇게까지 폭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잠깐의 대화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상담의 기재 효블리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효블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콘텐츠 다루기 전에 우리 오토녀들은 요즘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사는 것 해볼게요. 효블리, 오랜만인데요. 네네. 네. 근래에 뭘 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요즘에 본 네네. OTT는 뭐가 있는지. 네. 제가 좀 온라인 바이럴에 많이 약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네.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음. 되게 유용한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보면 갑자기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자동차 유리에 칙칙 뿌리면 빗물이 비켜가서 깨끗하게 앞이 보이는 뭐 그런 어, 스프레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샀죠. 좋아요? 네, 바로 샀는데 지금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때 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앞이 안 보여요. 점점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음. 영양제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 먹으면 당연히 좀 유용하겠지만 사실 이제 음.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음. 스스로 느끼질 못하더라도 맞아요. 어떤 심리적 안정제처럼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뭐 비타민이 A, B, C, D, E까지 음. 또 뒤로 넘어가면 E 다음에 K도 K. 있고 또 뭐 콜라겐이다 N.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맞아요. 각종 네. 프로포필? 아닌데? 프로포폴은 하면 안 돼. 뭐죠 그거? 그 저기 그거 뭐죠? 면역력에 좋은 거. 프로폴리스? 어 프로폴리스. 맞아. 프로폴리스 큰일 날 뻔했네요. 점점 우리의 대화가 네. 퀴즈로 가죠. 또 이제 네. 시작됐어. 네, 시작됐어. 맞춰야 명사가 돼. 생각 안 나. 네, 그런 어. 각종 영양제도 좀 사서 음. 먹고 있고 음. 그러니까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맞아. 점점 소비가 고정 많아지니까. 지출비가 어. 눈덩이처럼 아, 쓸 네.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영양제도 이제 최근에는 종합 영양제로 그냥 바꿨어요. 그전에는 좀 약간 음. 뭐 루테인, 뭐 음. 오메가3, 뭐 마그네슘, 너무 많이 먹어야 철분, 되니까. 어.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을 음. 좀 이제 골라서 딱 네. 이제 많이 샀었는데 지금은 그냥 네. 종합 비타민. 야, 괜찮네요. 저도 사실 저 위에 있는 상자가 영양제 네네. 상자거든요. 아이고. 근데 저거를 하나씩 다 꺼내 맞아, 먹기가 너무 맞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통파 종합 음. 비타민 있잖아요. 네네. 삐꼼씨. 네. 어릴 때 저 먹었어요. 네. 음. 그래서 뭐 고런 것도 좀 먹어 보고 음. 뭐 센트룸인가? 또 음음 이제 먹어 보고 음. 가장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네.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건강하시길 네. 바라고요. 건강 기원. 네. 요즘에 보는 뭐 네. OTT는 없나요? 어 나 요즘에 괜찮은? 네. 지난번 화에 OTT 저희 프리토킹 들어보니까 윤뚝딱 씨가 음. 사이렌 아,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좀 간만에 음. 아드레날린이 온몸에서 네. 분출하는 네. 제가 아마 수우파 이후로 아, 오랜만에 진짜요? 여성들의 싸움을 어. 보면서 '아 참 재밌다.' 이렇게 네. 느꼈고요. 저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직업병 같은 것도 있고 음음. 살아온 특성에 맞게 사고나 생각이 좀 고정화되다 보니까 그 직업군에서 나오는 쪼를 보는 재미가 좀 아, 있었고. 그렇구나. 역시 좀 보는 면이 다르네요. 그랬나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네. 이제 마지막까지 쭉 다 보고 나서 한 분이 굉장히 음. 인간성, 실력면 여러 가지로 음. 제가 참 좋아하는 인간 타입이라고 이렇게 음. 생각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음. 운동팀의 김성현 선수라고 음. 현재는 음. 유도팀 이제 감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광주 음. 도시철도 공사. 조사를 많이 하셨네. 그 이후로 이제 어. 인스타도 아 팔로우하기 시작했기 진짜. 때문에 근황들을 네. 조금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의 어떤 그 무도인으로서의 애티튜드가 참 아 좋았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군인은 직업병이 있으니까 죽이는 일에 전투력을 불사르는 어.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면 인제 네네. 운동팀들은 네.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음. 그런 이제 어떤 경기 룰도 잘 음. 지키고 또 "무도인으로서 저랑 붙으시겠습니까?" 라고 음. 의사를 확인하고 또 아. 이제 전략적인 마지막 회에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넘어가시고요. 그 사이렌 마지막 화에서 소방팀과 운동팀이 붙거든요. 아 네네. 파이널전을 치르는데 네. 이제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아무래도 소방팀의 가장 강력한 리더인 그 음. 리더분이 계시고 이 김성현 선수는 운동팀의 리더는 아니에요. 근데 네. 본인이 제안하죠. 가장 자기가 뭐 체력적으로나 인제 뭐 힘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그 리더 언니는 내가 잡을게." 아 아 진짜 그 되게 논개 어 전법. "내가 농개점법. 잡고 같이 죽을게." 뭐 아. 이런 판단력이라든지 실천력이 아. 저는 그런 거 있죠. 좀 공허하게 들리는 구호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죽여 버려." 이렇게 했어. 근데 네. 못 죽였어. 음. 허무하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마지막에 김성현 선수는 "내가 그 리더 언니를 죽일게." 했는데 정말 죽였어요. 그 아 엔딩마저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해냈다 자기가 뱉은 말들을.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진중하고 내뱉은 말은 지키고 괜찮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아 네. 저도 사이렌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미리도 그렇고 뚝딱이도 네. 그렇고 그래서 좀 시도를 하려다가 시도를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사시는 걸 힘들어하는 또 그쵸. 있어 가지고 근데 또 오늘 효불리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한번 완주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저는 이제 어떤 대사가 중요하거든요. 음. 어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음. 하는지가 저한테 중요하게 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서 어떤 분들은 사이렌을 볼 때 뭐 1.25 배속이나 1.5 아 배속으로 진짜? 빨리 돌리고 음. 이제 시합을 치른다고 음. 할까요? 음. 거기에서 뭐 기지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음. 기지전 서로 기지를 쟁탈하는 음. 그것만 재밌다고 딱 이렇게 음. 다 스킵하고 그것만 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네. 앞뒤 서사가 좀 완성되어야 더 재미를 느끼기 그치, 때문에 그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음. 캐릭터와 대사가 되게 저한테는 음. 임팩트가 있어서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던 게 음. 약간 말씀들을 너무 다 거칠게 하시고 아. 이렇게 말 속의 매력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 약간 저작거리 말투처럼. 네. 네 정말 그 음. 싸움에만 몰두한 그 느낌들이 쪼끔 부담스러웠는데 음. 쪼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우정도 나오고 음. 어떤 그 전술의 차이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 네네. 저도 한 번 더 시도해 보도록 하고요. 네네. 저는 뭐 근처 체육문화회관이 있어 가지고 요가 수강권을 구입했다가 네. 한 번 가고 환불했어요. 예 약간 좀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아. 요가가. 약간 너무 이렇게 행동이 아니라 그 동작을 마무리 짓지도 않고 이게 다음 동작 넘어가 이렇게 황급히.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런 네. 왜냐면 수강생이 25 명이고 꽉 차 있다 음.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님이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급하게 하는 것보다 쪼끔 그쵸. 느긋하게 하는 인요가라고 하죠. 인요가 네네. 그 양음할 때 음을 인제 영어로 in이라고 하던데 yin.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아침에 유튜브를 틀고 네 음. 인요가를 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 네네. 저도 요가 근래에 한 음. 1년 좀 넘게 했었는데 음. 저는 이제 한 동작에 오래 머무르는 요가가 저한테 좀 힘들긴 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빠르게 음. 넘어간다기보다 한 동작을 딱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건 좋긴 하는데 음. 빈야사 네 빈야사. 네 좀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긴 해요. 이렇게 네네. 한 동작 계속 물 흐르듯이 하는 그런 음음. 거 말하는 거죠? 네.
빈야사는 몰라요. 그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네. 이제 배웠던 빈야사는 좀 빨랐어요, 동작이. 음음음음. 약간 조금 힘든 동작을 음. 빠르게 하니까 땀이 나서 조금 음. 만족도가 있었는데 네네. 인요가처럼 뭔가 이제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 네네. 저도 이제 뭐 예전에는 비냐사 뭐 하타 이런 거 네 다 예예. 인제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에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음. 그리고 또 혼자서 하기에는 인요가가 좋다 싶어 가지고 음. 일단 저걸로 좀 적응해 보려고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번 네. 하셨죠? 한 번 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한 번 했고요. 네. 네. 지속되시길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얘기한 이유는 또 네. 바 요렇게 얘기를 해야 아 지키기 그쵸. 때문에 네 한번 얘기를 했고요. 저는 뭐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This Is Us라는 그 드라마를 음. 시즌 지금 3 인가 4 까지 있는데 한 시즌이 18회 정도 아 돼서 되게 기네요. 긴 예. 시즌이라서 대하 드라마네. 네. 대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고요. 약간 이게 한국 배경이면 닭살을 돋는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또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사로 하니까 되게 따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아 살기 팍팍한데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음. 그런 기분 좋음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보여줘 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오늘 다룰 비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프는 한국계 미국인 뭐 한국계 미국인이죠. 네. 그래서 이성진 감독이 극본, 연출, 제작까지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에서 난 시비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돈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힘들게 살고 있는 재미 교포 데니, 스티브 연이 연기를 했죠. 스티브 여 그러니까 데니가 할인 매장 주차장에서 어떤 흰색 벤츠 SUV와 시비가 걸립니다.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 벤츠에는 에이미 에일리 웡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에이미가 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스티브 영과 엘리 웡은 둘 다 이 비프로 미국 에미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요게 뭐 이 작품도 11개 부분 지금 에미상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하고 시상식은 9월 18일 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제목이 비프지? 소고기? 왜 소고기지?' 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네. 비프가 원한을 품고 싸움을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비프, 원한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원한이 뭐 원한이 있다. 너하고 나한테 뭔가 원한이 있다. 걔랑 나랑 뭔가 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비프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또 이 드라마에서 그 원한이 계속 원동력이 돼 가지고 지금 드라마가 굴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소고기를 먹으면 또 몸이 굴러가잖아요.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서 어떤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포스터에 보면 진짜 비프 쇠고기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인제 시즌 4 까지 스토리를 인제 이성진 감독은 구상해냈다고 하는데 근데 음. 넷플릭스는 이거를 에미상에 리미티드 또는 앤솔로지 시리즈라고 그 부분 후보로 내놨다고 해요. 그 네. 시리즈는 인제 후속작이 없는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즌 2 제작 계획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우리 효블리가 추천해서 사실 저는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추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저가 이제 처음에 저희 카톡방에서 음. "아 이번에 그 성난 사람들 한번 다뤄보면 어때요?"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네. 오타로 성남 사람들 그래 맞아. 네. 그래서 무슨 네네. 우리가 좀 예. 정치인이 뭐를 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오타로 음. 하필 성남 성남. 사람들이라고 네. 이제 추천을 하니까 네. 또 다른 분이 대장동? "이재명 다큐멘터리가 새로 나왔나요?"라고 하셔서 '어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 해서 다시 제가 보니까 네. '아 오타였다.' 네. 네. 성남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고런 잠깐 에피소드가 있었고 네네. 이제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스티브 연이 이전에 미나리에서 좀 네네. 인상적인 연기를 했었잖아요. 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좀 인지도가 생겨서 아 새롭게 나온 작품 이제 우연히 보게 되고 근데 초반에 봤는데 이게 참 두 가지 마음이 들게 해요. 보기 싫은 마음과 계속 보고 싶은 마음. 네. 저도 사실
이 방송이 아니었으면 끝까지 못 봤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좀 스트레스 요인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안 그래도 팍팍하고 살기 싫은, 아니 살기 싫은까지는 아니고요. 살기 살기 힘든 힘든. 현대 사회에서, 네. 바쁘고 힘든 현대 음. 사회에서 어떤 누군가의 스트레스, 분노, 이런 화풀이, 이런 싸움을 본다는 게 사실 그렇다고 완전 뭐 현실에서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일상에서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뭐 주차 아 시비든 뭐 맞아요. 보복 운전이든 뭐 음. 이런 것들을 지켜본다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음.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하고 빠르게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한 중반까지 계속 갸우뚱하는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끝까지 간다잖아요 진짜. 그래서 끝까지 갈 건데 이게 계속 그런 암시를 주거든요. '두 사람이 화해할 것 같다.' 계속 '언제 음. 화해하지? 언제 화해하지?' 이것 때문에 본 것 같아요 계속. 네. 네. 그래서 좀 결말이 궁금해서 쭉 음. 다 보게 됐는데, 이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동양계 미국인 이 남녀가 처음에 되게 우연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인제 일종의 그 보복 운전이 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 볼수록 두 사람 다 처지가 음. 좀 짠 힘들어, 짠하고 짠하고. 힘들어. 맞아. 예. 그러니까 음. 둘 다 이제 뭐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뭐 그것이 어떤 인제 나쁜 짓의 정당화되는 서사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 둘이 왜 하필 그때 스파크가 튀어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었는지, 네. 예. 그런 좀 당위가 뒤에 나오기도 하고, 네. 이제 말씀처럼 처음에 그 할인마트에서 처음 만나잖아요. 근데 네. 그때 데니가 환불하기 위해서 마트에 갔어요. 맞아요. 근데 그 너무 마음이 환불 아프더라. 물품이 음. 화로 한 3 개였나? 근데 그 음. 화로가 그 자살하려고. 네, 자살 도구로 이제 구입을 했다가 다시 뭐 마음을 돌렸는지 환불을 하러 갔는데 다시 자살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상황이. 그러게. 뭐냐면 음. 마트 직원이 백인이었어요. 근데 음. 인제 그 데니 앞에서 계산하던 백인 남자와 뭐 히히닥거리면서 잘 대화하고 그 직원이 그 백인 고객을 보내요. 음. 그다음 차례가 됐는데 데니한테 굉장히 퉁명스럽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데니가 자기 환불하러 왔다 했더니 굉장히 불친절하게 "영수증 영수증 없으면 안 차라. 된다." 뭐 그게 맞는 말이더라도 좀 되게 못되게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좀 부글부글 끓어 데니가. 음. 그러고 "아 됐다. 없다. 뭐 영수증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에 싣고 한가득 화도 난 상태였는데, 마침 차를 빼는 도중에 흰색 벤츠가 또 굉장히 부유함의 상징이잖아요. 굉장히 자신을 또 멸시하는 듯한, 뻑큐를 날리죠. 예, 그 손가락 욕을 하고 그 데니가 이제 폭발하고 '아 저 사람 낯짝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막 질주를 하지만 트럭과 벤츠의 차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예. 에이미가 운전을 네, 잘하시더라고요. 또 잘하시고 네. 트럭이 벤츠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네. 한 번 분노에 휩싸입니다. 맞아. 아. 만약에 내 차가 더 좋았더라면 음. 내가 이 얼굴 질주에서, 짝이라도 봤으면. 예, 얼굴 짝이라도 봤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음. 이 승부에서 결국 또 지고 음. 마지막 그 흰색 벤츠 차량이 유유히 떠날 때 그 번호 간판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번호판을 조회를 합니다. 음음음. 조회를 해서 집 주소를 알아내요. 근데 이때부터는 사실 어떤 그 순간에 화가 나서 화를 삭히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점점 커지잖아요. 음음음. 집 주소까지 이제 찾아내서 맞아요. 결국 쫓아가죠. 맞아요. 어 걷잡을 네. 수 없게 되죠. 네. 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음. 예. 사실 그때까지 보면 제가 봤을 때 데니는 좀 억울하긴 해요. 여러 음. 가지로 마트 음. 직원에게 무시당해, 부유한 벤츠 차량이 그럴 일이 아닌데 뭐 손가락 욕까지 맞아요. 해. 그리고 그 뭐지 화로도 3번 바꾼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진짜 여러 번 먹은 거야. 그죠. 죽으려다가 말고 죽으려다가 말고. 진짜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예. 음.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이 되는데, 어 굉장히 데니에게 득될 게 없어 보이는 그 일종의 집착적인 이제 분노 싸움이 시작이 음. 되는 거거든요. 음. 결국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맞아요. 네. 인제 본인이 집수리공, 실제 집수리공이고 지나가다 보니까 "집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기가 좀 무료로 체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이미가 또
의외로 순순히 문을 열어줘요. 음. 열어주고 또 뜻밖의 태도를 보여요. 뭐냐면 데니는 사실 이 여자가 운전자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그 가족 남편 사진에 보면 그 거친 운전자가 약간 남성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가족 사진에 보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남편분은 "언제 오시나요?"라고 물어봐요. 음. 그런데 에이미가 야릇하게 아 그래? 나는 못 네. 느꼈네. 야릇하게 나 못 "남편은 느꼈어. 아주 늦게 올 거예요."라고 대답해요. 아 네. 그 그래요? 순간에 이 수리공에게 어떤 성적 매력을 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난 진짜 못 느꼈네. 네. 왜냐하면 아. 그 낯선 남자가 들어와 음. 있는 이 상황에서 음. "남편 언제 와요?"라고 했을 때 보통 음.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렇죠. 불편함을 느끼며 "금방 와요." "왜요?" 뭐 이런 쪼끔 어. 경계적인 말을 할 텐데 어. 오히려 상대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아. 아주 늦게 온다고. 저는 사실 그것 예. 때문에 약간 호감을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음. 그 부엌 고치고 이런 걸 에이미 돈으로 다 네네. 고쳤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맞아요. 하잖아. 근데 인제 그 데니가 들어와서 부엌 칭찬하죠. 칭찬을 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열렸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생각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외모도 뭐 나쁘지 않죠. 그쵸. 훈훈하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남편과 비교하게 되면 음. 남편은 좀 다정다감하고 좀 음. 긍정적이고 밝고 좀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 물정 좀 모르고 뭐 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데니는 어쨌든 자기가 몸을 쓰고 힘을 쓰는 일을 하는 좀 남성성을 발휘하는 일을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쨌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남편과의 좀 상반된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음. 다른 가족원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자기가 애써서 집을 가꾸고 꾸민 부분에 대해서 맞아. 인정을 해 줬지. 네 좀 칭찬해 주고 그런 음음. 것들이 좀 다 작용을 했을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약간 데니가 의외의 말에 네. 뭐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음. 바로 이제 "화장실을 좀 이용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화장실에 가서 에이미의 기대와 다르게 네. 네 뭐 사방팔방에 이제 오줌을 싸 버리죠. 소변을 네. 네 봐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음. 그리고 이제 에이미가 쌍욕을 하고 맞아요. 그 급하게 트럭에 타서 가는 또 그 번호판을 봐요. 맞아요. 네. 아니 사실 이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아이 장난이다. 그냥 진짜 짓궂다.'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었는데 네 번호판을 보죠 또. 그쵸. 에이미가 뭐 만만치 않죠 또 인물이. 만만치 않죠. 네. 열 그래서 받았죠. 네. 이분 또 네. 번호판으로 네. 집 참 주소를 확인하고 사실 이 데니가 그 집 수리공 뭐 인테리어 업자인 거를 또 알게 되고 음 별점 테러를 하면서 맞아요. 별점 테러를 또 하죠. 이제 좀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죠. 음음. 일거리가 떨어진다든지 음. 별점은 또 중요하니까요. 그쵸. 중요하죠. 근데 네. 별점 진짜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또다시 데니의 그 복수가 다시 이어집니다. 네. 또 참을 수 없었겠죠. 또 이렇게 분노에 휩싸인 두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네 우선 데니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네. 부모님은 인제 미국으로 이민 와서 모텔 운영을 나름 잘하고 계시다가 그 사촌 형인 아이작. 음. 아이작이라고 할까요? 아이삭? 아이삭도 괜찮고 예. 뭐. 네. 아이삭이 그 음. 모텔에서 이제 불법 뭐 거래 사업을 하다가 모텔이 문 닫게 돼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으로 피치 못하게 다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촌 형을 모텔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준 게 또 댄이에요. 그러니 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 남겨진 형제 데니와 이제 남동생 폴 헐. 이 두 사람은 함께 근근히 살고 있는데 또 폴이 백수고 특별히 이제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는 뭐 게임을 하거나 하거나 뭐 코인. 네 코인하면서 데니가 보기에는 속상하고 못마땅한 지금 상황이고 네. 데니는 인제 본인의 뭐 미안함, 책임감도 있고 동생을 또 건사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 돈을 네. 빨리 벌어서 부모님을 다시 모시고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네. 뭐 있잖아요. 장남으로서 책임감 같은 예. 게 되게 강한 분인 것 그죠. 그 같더라고요. K 장남이죠. 전형적인. 아 네. 예. 근데 집수리공 일이 잘 안 풀리죠.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압박적인 상황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것 같고 음. 그것이 또 희한하게 에이미를 만나서
좀 전환이 되기는 해요. 근데 맞아요. 에이미는 고요 하우스라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거든요. 네. 식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갤러리를 근데 팔고 싶어요. 팔고 이제 좀 쉬고 싶은 상태인데 음. 좀 팔 만한 그런 재력가들을 좀 컨택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애쓰지만 잘 되지 않고 그중에 음. 재력가 이제 사모님 한 분을 만납니다. 조던. 네. 네. 그 조던. 할인 매장 사장이에요. 그죠? 아 그렇구나. 네네. 그 네네. 할인 매장에 음. 고요가 인제 식물 화분 같은 거 하는 그런 음. 매장인데 그 식물을 넣으려고 하죠. 아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잘 보이려고 막 애쓰고 음. 근데 좀 쉽사리 계약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일단 어 그 태도가 좀 웃긴 게 음. 그 조던이 완전히 그 서양인 그러니까 백인 여성이잖아요. 네네. 금발의 전형적인 미국 뭐 음. 백인 여성인데 에이미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를 보면 뭔가 깨달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막 이런 음. 느낌이잖아요. 약간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엄청 갖고 있는 음. 그리고 그 조던의 시누이가 나오미라는 네. 또 한국계 배우가 했던 여자가 있는데 네. 그분도 되게 부려먹잖아요. 음. 약간 어떻게 부려먹는 느낌이냐면 '아 동양인은 순종적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음. 그 '너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네네. 느낌으로 물론 재력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네. 있는데 그래서 그 인물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네. 조던 재력가 음. 사모님과 그 나오미는 인제 시누이 사이에서 맞아요. 오는 좀 네. 불편함도 있을 거고 네. 일단 나오미라는 인물이 좀 속물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시누이에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또 애쓰는 맞아. 거잖아요. 사실 그러네. 딱 슬프네. 그 응. 동양인이라는 응응. 그런 응응. 거보다는 응응. 나오미나 에이미 둘 다 음. 그 조던에게 잘 보여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쪼끔 이제 숙이고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이미의 남편은 음. 유명한 예술가였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살아가고 있고 네. 본인 또 어떤 도예 이런 예술품들을 만들고 있지만 남편의 예술품은 인기가 또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네. 에이미는 싫어해 남편의 그 뭐 도자기를. 음. 음. 그 예술병이 좀 남편분이 있으시고 네. 가정적이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을 볼 때 또 이제 이 남편의 그 별난 어머니, 시어머니의 또 그런 잔소리, 간섭 이런 것들에 에이미가 좀 힘들어하죠. 근데 실질적인 집안의 가정 역할을 또 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네. 좀 오랫동안 좀 우울증을 앓고 있기도 하고 근데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저는 사실 그 엄마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되게 좀 나중에 좀 좋았어요. 그 좋았다기보다 '아 사람들은 다 힘들구나. 다 이렇게 외롭구나. 그리고 각자의 어떤 고통들을 감내하고 있구나.' 이런 거가 좀 음. 느껴졌던 게 엄마도 자기 남편은 위대한 예술가였지만 네. 아들이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알죠. 그래서 '에이미 너가 아니면 얘는 살 수 없다.'라고 음. 생각해서 에이미의 흠을 덮어 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편도 알아. 자기가 아버지만큼 예술적 재능이 없다는 거를. 모르면 이상하죠. 그래서 약간 그런 네. 것들이 나중에 인제 서서히 드러나는 게 네. 그런 거가 좀 좋긴 좋았어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여러 음.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좀 놓여 있고 음. 그 고요 하우스를 팔고 싶지만 팔지 못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죠. 음. 그런 스트레스의 정점에 데니와 에이미가 충돌한 만났죠. 거거든요. 음. 그러니 이제 울고 싶은 사람 서로 뺨 때려 주는 격이 돼 아 버렸어요. 그러네. 그러네. 네. 그래서 그 각자가 축적되어 온 분노를 서로에게 풀거든요. 음. 그러면서 실제 좀 스트레스가 풀려 해요, 둘 다. 맞아요. 좀 서로 약간 그런 네. 해방감 같은 걸 느껴. 네. 맞아. 음. 이때 좀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음. 이게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분노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사로잡혀 있거든요. 아 맞네. 네. 어. 그게 사실 사로잡힌다라는 이 상태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 집착. 종교든 네 어. 무언가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음. 그런 것인데 이게 뭘까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음. 사람마다 좀 비합리적으로 그런 무언가에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정말 온 힘을 쏟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가끔씩 네. '왜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네. 들죠. 그럴 때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럴 일이 무의미한데. 아닌데 무의미한데. 맞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어. 내가 왜 그랬을까?' 어. 막
그 이불킥. 그치. 이불킥이고 네. 그리고 되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했는데 뭐 그게 진짜 짧아도 돼요. 근데 사실 음. 이게 뭐 예를 들면 1 초만 신경 쓸 일을 한 3분 쓰는 거야. 그런 사소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이게 분명 내가 신경 쓸수록 나에게 음. 손해인데 맞아. 내가 집착할수록 나에게 마이너스인데 음. 그러면서 분명 잃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참 벗어나기가 그 딱 순간에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별게 아닌데. 음.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루에 보통 몇 가지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5만 가지를 한대요.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 걱정. 예. 예. 네. 이게 보통 평균 하루에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게 진짜 피곤한 일이잖아요. 피곤하죠.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내가 의식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음. 생각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건데 음. 이 수없이 생각한다는 것에서 오는 피로감이 약간 재밌게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으면 덜하게 돼요. 음. 이게 생각의 영역이 좁혀지고 그 안에서만 막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격가지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음. 이런 집중과 몰입 상태가 또 희한하게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한단 음. 말이죠. 음. 뭔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그 순간에는. 예. 음. 막 그러니까 이제 즐거움, 열정 같은 그런 긍정적 에너지도 뭐 활력이 되지만 이런 음. 분노와 같은 부정적 에너지도 사람을 굉장히 이제 잘 움직이게 만드는 그쵸, 에너지, 그쵸. 강렬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각자, 그러니까 에이미와 데니가 가장 낭떠러지에 몰려 있다, 지쳐 있다, 뭐 고단한 어떤 극단의 상황일 때 그런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힘을 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네. 온갖 머리를 다 써서 괴롭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실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노 에너지에 휩싸여서 그게 땔감이 되어 가지고 내 음음. 하루하루에 땔감이 돼서 돌아가게 만드는. 음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전에 직장에서 되게 싫었던 사람이 있어요. 음. 그 사람한테 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네. '나도 지금 그만두고 싶지만 쟤보다는 늦게 퇴사해야지.'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뭐 이렇게 네네. 적극적인 어떤 네. 행동을 취하진 않지만 네. 그냥 마음속 '내가 먼저 나가면 내가 지는 거야.' 이런 음음음음음. 이런 뭐 그렇게 긍정적 원인 동기는 네, 아니지만 네. 저도 비슷한 심정이 들었던 사람이 있었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한 네. 번쯤 있잖아요. 네네네. 지기 싫은 오기. 예. 그래서 이게 제목이 비프인가 봐요. 아. 그게 원동력이 되는 예. 네. 그 소고기나 이런 어쨌든 에너지원을 먹어야 네,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에너지가 소고기일 수도 있고 뭐 콩, 원한. 두부 이런 식물성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육식이 주는 아드레날린이 네.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힘들 때 고기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네. 에너지원이든 지금 나에게 내가 바닥일 때 내 몸으로 음. 들어왔을 때 어쨌든 음. 움직이게 하는 좀 음. 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게 이걸 보면서 저도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네. 옛날에 음.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 항상 이제 그날 날짜 되면 불러 가지고 "오늘 15 일이야. 그러면 15번 15 번. 일어나." 해서 "읽어 봐." 이렇게 "영어 이제 읽어 봐. 못 읽으면 나와서 손바닥 맞고." 이렇게 되게 불안한 삶을 제가 네. 3년 동안 네. 중학교 3년 네. 동안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반에 꼴등도 백과사전을 샀어요. 그 진짜요? 전과라고 하죠. 네네. 거기에는 답도 나오잖아요, 전과. 교과서. 예. 너무 오랜만이네. 옛날에는 네네. 그래서 저희 반은 꼴등도 그걸 사서 예습을 했단 말이에요. 어어. 자기 그 날짜 이제 반 번호랑 일치하는 날은. 선생님 되게 무서웠나 보네. 예. 그때 이제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맞기 싫어서 내가 음. 그걸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랬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의외의 요소가 나를 움직이게 그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난 영어를 한 줄도 보지 않았을 텐데. 네. 좋은 영향력인가요? 정말 그 이후로 그 선생님과 헤어지고 네. 나서는 인제 영어를 안 하죠, 다시. 진짜요. 그러니까 참 자기 부작용이 원동력으로. 있네. 그쵸. 자기 동기로 한 게 아니니까. 뭐 네네. 어쨌든 네.
네 그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음. 처음에는 좀 데니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됐어요. 음. 아 뭔가 원치 않게 본의 아니게 벼랑 끝에 몰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 맞아. 자책. 음. 그러니 좀 부모님 집을 지어 주고 싶은 그 땅을 음. 바라보면서 햄버거 4-5 그 개를 폭식을 맞아요. 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버거킹이 있나 봐. 거기서 1 시간 반을 운전하고 가서 거기에서 치킨 버거 4 개를 먹는 그쵸. 거야. 그것도 근데 막 집착적이죠. 예. 맞아요. 그것도 막 근데 막 배가 부른데 막 억지로 막 예. 막 토할 것 같은 걸 눌러가면서 다시 그 폭식을 하면서 일종의 맞아요. 자학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대출 되는지 안 되는지 은행 직원하고 통화하고 막 예. 그 이제 이거 이 뭐 폭식이든 일종의 그것도 자해인데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학대적으로 푸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음. 남한테 어쨌든 해코지 한번 못하고' 뭐 해코지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맞아요. 밖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모든 걸 자기 안으로 이렇게 좀 수렴하는가 보다. 이런 부분에서 음. 안타깝게 느꼈는데 나중에 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사실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었던 거죠. 맞아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에이미도 남들 보기에 사실 되게 부러운 가정, 그쵸. 다정한 남편과 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종족이죠 아예. 그쵸. 아예 모르죠. DNA가 완전 다르죠. 음. 감사일기를 써 봐. 우울한 사람한테 맞아. 속 모르는 어. 이야기 어. 같은 거죠. 계속 심호흡해 막 이러면서. 그쵸. 어. 심호흡하고 어. 뭐 함께 사실 그래도 이제 뭐 좋은 남편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그래도 고민을 하면서 부부 상담도 받게 되고 음. 그냥 곱게 큰 도련님? 그쵸. 그런 음. 온실 속의 음. 화초라 그 야생의 삶을 모르는 세상 음. 물정 모르는 음. 천진난만함이 음. 어찌 보면 그런 부유한 집의 아들이라는 점, 긍정적이라는 점이 에이미가 반하게 된 요소고 그럴 수 있죠. 안정감을 느끼는 맞아요. 요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그 어떤 시커먼 속내 음. 불편한 어떤 마음들을 꺼내놓지 못하는 음. 이해하지 못하니까 맞아. 꺼내는 시도조차 하지 음.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외롭고 그 조지가 그러니까 에이미 남편 조지가 "돈 걱정 같은 건 하지 마."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에이미가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얘기야. 속 편한 얘기 하지 마. 너 돈을 벌어 봤어." 이런 느낌 그쵸. 있잖아요. 그런 거죠. 네. 답답해하죠. 하지만 또 음. 거기에서 선을 넘지 않아요. 항상 에이미는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을 좀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하고 서로 '아 이렇게까지 서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풀어가는 포인트도 필요로 한데 그게 뭐 꼭 "화를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음. "난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서운하고 나의 이런 고단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멈추잖아요 항상. 그쵸. 왜냐면 이해받지 못할 것 네. 같으니까. 음. 그리고 또 자기의 그런 모습을 싫어할까 봐 아. 자기를 싫어해서 떠날 수도 있을까 봐 항상 불안한 존재란 말이에요. 정말 약자구나. 그쵸. 그래서 이제 음.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네. 뭐 가정 생활이 그러니 뭐 화목할 수는 없어서 이제 음. 정기적으로 뭐 정신과 상담을 받고는 있죠. 근데 정신과 의사한테도 못 다 못하죠. 토로내요. 왜냐하면 네. 자기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어. 개인 상담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남편과 함께 네네. 네 그렇게 근데 또 나중에 혼자 가서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다 얘기하지는 그쵸. 못하더라고요. 남편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안전하지 못한 생각이 그렇구나. 드는 것 너무 같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에이미도 사실 후반부에 어떤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음. 어 이제 중국인 그리고 베트남계 베트남인 맞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그 사이에 자기가 혼혈이잖아요. 네. 실제로 엘리 용이라는 배우도 그런 네. 배경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뭐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불륜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고 그것이 음. 어떤 성적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네. 뭐 '저렇게까지 그럴 일인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게요. 저는 뭐 일단 그
부모하고의 뭔가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장면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네. 네네.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This Is Us도 부모하고 관계에 대해서 트라우마 가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전 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에이미는 음 약간 좀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 장면 아니 그 아버지의 불륜을 묵인하는 엄마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나 싫어하고 있죠. 예. 네. 그런 뭐 당연히 이제 아버지의 불륜이 달갑지 않고 화가 났고 우리 가정을 이제 파탄 낸 어떤 음. 원인, 음. 본인의 행복을 앗아간 존재 이렇게 이제 분노를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다기보다는 좀 과도하다. 과도한 인제 어 사로잡힘이죠 또 그것도. 뭐냐면 네. 중년 남성과 원나잇을 하는 이런 그쵸. 게 나오잖아요. 네. 본인이 굉장히 혐오하는 모습이면서도 본인이 자기 아버지 뻘의 중년 남성과 뭐 인터넷상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원나잇을 하고 그 와중에 또 자기 어떤 체면 어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얼굴은 안 보여주고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 사랑이 하면서 우리들의 블루스의 뭐 신민아랑 네. 그다음에 사랑이의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팩트체크. 사랑의 이해의 안수영 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주임인가? 뭐 뭐 주임인가? 주임인데 예. 그 주임이 하는 선택들을 좀 이해를 좀 못했잖아요. 극단적인 극단적인 자기인 선택들 네. 자기 파괴적인 어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 에이미도 약간 자기 파괴적으로 그런 그렇게 거죠. 네.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까지 이제 번지는 것이 음. 쪼끔 뭐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그게 뭐 이해가 되는 요소는 아니긴 했어요. 뭐 음. '그렇게까지 이제 뭐 번질 일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지만 저도 뭐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그게 그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또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음. 스스로 어쨌든 선택해서 음. 또 그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은밀하고 음란한 뭐 생활을 음. 즐기는 거죠. 네. 또 그런 와중에 본인과 이제 남편 사이에서 오는 어떤 공허, 외로움 그런 상태에서 사실 데니가 처음에 집수리공이라고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도 좀 야릇한 사인을 보낸다든가 또 인터넷상으로 자기 남편이 그 자기 갤러리에 있는 고요에 있는 여직원과 네. 네. 뭔가가 있다. 썸적인 어떤 뭐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때 네. 그 직원의 얼굴을 이용해서 어떤 네. SNS 미아. 활동을 하잖아요. 네. 자신이 미아인 것처럼 이름은 음. 좀 다르게 가명을 써서 음. 그때 또 마침 데니의 남동생 폴이 폴이 호감을 가지고 그런 채팅을 시작하죠. 음. 그리고 또 만나서 서로 뭐 알게 되고 그것이 또 바람으로 또 이제 불륜으로 이제 번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불륜 음. 현장에 시어머니가 음음음. 어 집에 방문했을 때 알아차리게 되고 뭐 그때 또 도둑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맞아요. 상황에서 진짜 다치시잖아요. 꼬이더라고. 여러 어떤 꼬이고 꼬이는 상황이 또 맞아. 볼 때 스트레스기도 한데 네. 네 아무튼 다들 그렇게 멍청이들이야. 그쵸. 다들 음. 나사 빠진 것 같아. 예 음. 음. 그런 코미디적인 음. 요소 좀 음. 과한 설정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음. 연출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음. 너무 꼬입니다. 꼬이고 꼬여서 어디까지 가냐면 근데 그 중간에 그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 에이미가 백인 여성 그 조던에 대한 약간 음. 부러움이 있잖아요. 네네. 재력에 대한 부러움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금발로 아 탈색을 맞아요. 하잖아요. 짧게 인제 잘라 네. 가지고. 네. 더 그런 백인 음. 어떤 사회에 편입되고 싶어 하는 음. 욕망으로 잠깐 보이기도 하고 음.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데니가 사촌형 아이삭의 그 불법 사업을 좀 함께 네. 도모를 하는 가운데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뭐 많이 하니까 사촌형이 여러 가지 걸로 사건에 연루돼서 음. 이제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네. 가석방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 보복 운전의 당사자가 사촌형이다라고
말해버리죠. 제보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가석방 무산되고 징역형을 사촌형이 살면서 사촌형이 또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돈이 여기 있다라고 데니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좀 번지는 가운데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건이 많은데 어 보복 운전의 당사자들이 데니와 에이미라는 게 좀 밝혀질 것처럼 좀 상황이 몰아가니까 에이미가 걱정돼서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데니에게 "돈을 주겠다. 20,000달러를 주겠다." 근데 그 약속도 어긋나고 데니로서는 인제 돈이 나올 구석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막하니까 사촌형의 돈이 이제 탐이 나서 사촌형을 제보하고 그 돈과 사업을 가져오죠. 네.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약간 우리 데니가 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쵸. 갑자기 교회에서 노래도 하고 네. 네네. 갑자기 편안해 맞아요. 보이지. 그런 에피소드 장면도 있는데 음.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옛날 여자친구 이제 다른 남자의 네. 음. 와이프로 임신한 상태의 음. 옛 여자친구를 음. 우연히 만나고 음. 교회에 오라고 음. 얘기하고 음.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의미로 교회를 찾아갔다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그 절망 끝에 맞아요. 종교를 찾는 그냥 잠깐 교회에서 그 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밀양의 전도연이 맞아요. 아이를 잃고 가서 우는 장면하고 좀 네. 겹쳐지더라고요. 많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교회를 한참 열심히 음 다녔던 음 적이 있는데 음. 교회가 주는 위로가 있거든요. 위안이 있는데 그게 뭐 가장 큰 게 뭐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한다." 뭐 음. "누구나 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찬송가의 가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건드려지니까 데니가 엄청 울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교회에 되게 진심으로 막 열심히 다녀보려고 하는데 마침 그 옛 여자친구의 현 남편이 약간 경계하면서 좀 맞아요. 시비 그 젠틀한 시비라고 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경계하죠. 네. 묘한 기분 음. 나쁜 언행들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런 과정에서 어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그래서 네. 집도 본인이 직접 지어 가지고 부지에 지어서 인제 완성을 앞두고 있을 때 네. 네 집이 화제가 나죠. 네. 근데 그 이제 교회에서의 생활도 점점 편안해지잖아요. 그 찬양 리더였던 음. 전 여친의 남편 음. 찬양 리더고 교회에서 굉장히 뭐 인정받고 잘 나가는 어떤 네. 인싸 같은 음. 느낌으로 있는데 밀어내죠. 예. 그렇게 이제 밀어내려고 밀어낸 게 건 아니라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음. 농구를 할 때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음음. 농구 게임에서 자기가 경계하고 좀 무시하던 데니 팀이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화를 내더라고. 계속 욕을 하고 막 신경질을 쓰레기통 차 부리고 버리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음. 사람들에게 들켜버린 거죠. 음. 그러니 그 이후에 아기도 태어나고 찬양팀 리더도 그만두고 그 음. 모든 자리를 데니가 대신하게 되죠. 대신하고 또 음. 굉장히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노래도 잘하더라 네. 스티브 찬양팀 연은. 리더로 이제 어. 자리 잡고 음.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음. 데니에게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질투심에 휩싸여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부모님 모셔와서 "자 여기가 제가 마련해 드린 집이에요."라고 보여주는 그 순간 어 불길에 이제 휩싸여 있는 집을 보죠. 근데 처음에는 방화라고 생각을 저는 진짜 하잖아요. 에이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생각했거든요. 아. 제발 에이미 이제 좀 네. 끝내자. 그쵸. 너무 이 지긋지긋한 힘들다. 싸움. 이제 싸움을 네. 끝내자. 중간에 한번 7 화인가 그 스티브 연이 와 가지고 이제 데니가 에이미한테 와서 행복해졌는지 한번 물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너 충만해 보인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또 그랬더니 에이미는 "모든 게 희미하다." 막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제 7 화쯤에서 화해를 할 줄 알았더니 화해를 안 하는 거야 계속. 그렇죠. 그런 어어. 극적인 어떤 상황에 음. 다시 직면하게 되고 음. 데니는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쵸. 사람이. 에이미가 했다고 네 생각하는 생각이 거지. 드니까. 음.
처음에는 그 찬양팀 리더인 그 남자도 좀 이제 용의선상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있는데 음. 사실 둘 다 아니고 댄이었지. 너무 아까웠어. 또 자신 아깝다기보다 때문에 안타까웠어. 어. 자기 때문에 일어난 화재잖아요. 그 그러니까 배선을 잘못 설치해 네. 가지고. 뭐 전선이 뭐 음. 볼트가 뭐가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음. 이제 화재가 나는 것인데 음. 이때부터 데니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해상이 되면서 맞아. 자기 남동생이 대학을 가려고 그 입시 지원서를 써 놓은 그 우편물을 버려 버리죠. 맞아요. 나중에 남동생에게 고백을 하죠. "너도 나처럼 살길 바랬어." 그러니까 대학에 가는 남동생이 싫은 거죠. 자기처럼 비참하게 자기보다 잘 나가는 남동생을 보기 싫은 질투심 뭐 이런 거였던 것 아 같기도 질투심 하고. 같은 건가요? 약간 그런 뭐 그러니까 약간 K 분리불안 장남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K 어. 장남인 어. 이 데니는 좀 희생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고 자기보다 부모님 어쨌든 음. 뭐 같이 돈 벌고 이런 거를 더 빨리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남동생을 보면 천진난만함이 또 있잖아요. 음. 그래서 자기는 공부해서 대학을 갈 거고 자기처럼 집안에 어떤 노동력, 경제력을 음. 뒷받침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대학은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 음. 말씀처럼 음. 나랑 이렇게 같이 있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뭐 분리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에 우편물을 이제 버려 버리는 좀 악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데니가. 그리고 이제 그 방화범이 아니라 이게 배선에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서방서에서 알려주죠. 진실을 동생한테 말하지 맞아요. 않잖아요. 에이미 짓이라고 얘기해 그게 버리죠. 더 그 에이미를 분노하게끔 말을 해 버리고 또 일이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 엔딩에서 꼬이잖아요. 아 너무 힘들더라고. '마지막까지 이래야 돼?' 막 이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더라고. 어 그 그 에임 네. 아이삭의 부하들 같은 똘마니들 바보들. 있잖아요. 바보 천치들, 바보들. 얼간이들 얼간이들. 무리들이 이제 어. 에이미 집을 털려고 하고 음. 그걸 또 나름 이제 스티브 연이 막으려고 했잖아요. 데니가 또 맞아요. 막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오고 가는 와중에 이제 데니는 그 다시 또 에이미 집을 찾는 이유가 방화범의 증거를 에이미 집에 이제 증거품을 화장실에 음. 넣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에이미의 음. 남편 음. 조지와 친분을 쌓고 조지가 집에 있을 때 찾아가서 이제 문을 좀 열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지도 이 남자에 대해서 의심하고 정체를 어느 정도 아는 상황이라서 조지가 문을 열어 주고 데니가 들어왔을 때 몰래 또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때 데니는 그 약간 방화에 쓰이는 도구들을 화장실에 몰래 숨기거든요. 음음. 그런데 이제 경찰이 오니까 이제 놀라서 도망가는 와중에 조지의 딸 준이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데니의 의도하지 않았는데 차에. 데니 차에 사고 있었죠. 네. 그러니 이게 갑자기 납치범이 그치. 됩니다. 유괴범이 돼 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음. 유괴범이 되고 그때 또 마침 출소한 아이삭이 데니를 찾아왔는데 아이를 보니 지금 뉴스에 뜨고 있는 그 아이야. 그러니 그러니 돈을 이걸 요구하려고. 돈을 요구하려고 에이미에게 전화하고 에이미는 또 마침 그때 재력가 사모인 그 조던 집에 있잖아요. 음. 그때 장면 또 좀 황당무계하죠. 어느새 시누이가 연인이 되어 있습니다. 연인? 조던과 나오미가 연인이 되어 있죠. 그래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빨리 아. 보기 하셨나요? 네 사실 쪼끔 빨리 보기 했어요. 네. 갑자기 그 둘이 연인이 되어 아 있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 남동생의 와이프였죠, 나오미가. 근데 그 나오미와 어. 이제 시누이 조던이 연인으로 이제 알콩달콩 그 집에서 같이 있었고 에이미가 왔을 때 같이 뭐 이제 수집품, 예술품들을 같이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와서 에이미가 "더 털기 괜찮은 집을 소개해 줄게."라고 해서 그 아이삭과 그 얼간이들이 다 이 집으로 맞아. 출동합니다. 아 네. 너무 출동을 힘들었어. 해요. 그리고 엉망진창이 그쵸. 되죠. 엉망진창이 그리고 되죠.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 총격전에서 대부분 죽고
그 탈출을 해서 또 하필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들이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고 뭐 그래서 결국 허허벌판 그런 산 어디 외진 곳에 에이미와 또 사막 데니가 같은데. 단둘이 남아요. 맞아요. 음. 그 와중에 서로 또 쫓고 서로 팔 서로가 하나 부러지고 다리 하나 다치니까 서로 또 의지했다가 맞아요. 이상한 또 동지의 연대감이 맞아. 생기고 에이미를 얻고 가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데니가 에이미를 얻고 가잖아요. 네. 에이미가 다리가 인제 안 좋으니까. 네. 그 좀 웃긴 장면이 있죠. 에이미가 나름 식물에 음. 그런 지식이 박학한 네. 사람이라고 그런 고요라는 그런 네 했는데 음 '아 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야.' 해서 건넸는데 둘 다 한각에 예 시달리죠. 엄청 오바이트를 하고 음. 탈수 증상에 그러니까 이제 기력도 없어. 음. 휴대폰은 연결이 안 돼. 음. 그러니까 겨우겨우 살아서 또 어떻게 하다가 데니가 또 총상을 입잖아요. 네. 그거 인제 에이미를 해치는 줄 알고 에이미 음. 남편 조지가 쏴 버리죠. 예. 그래서 음. 마지막 장면이 또 어쩌면 시즌 2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약간의 열린 결말인데 그 과정에서 사막에서 음. 둘이 함께 인제 밤을 새우는 그 과정에서 네. 그 서로 환각에 시달리잖아요. 음. 환각에 그 독초를 먹어 네. 가지고 환각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보통 "아휴 그 역지사지 해 봐. 그 사람 입장에 대 봐. 음.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네.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정말 말에 불구하고 내가 효불리가 될 수 없고 효불리가 체리복주가 될 수 없는 만큼 네.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환각에 의해서 서로가 돼 버리잖아요 진짜. 음. 직접적으로. 음. 환각이 자기가 지금 난 댄인데 음. 내 몸이 지금 댄인 것 같은데 저쪽에 지금 내가 있는데 음. 이렇게 화면으로 네네. 그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서로 간의 어떤 유대감 그리고 음. 이해 네. 그리고 서로 왜 그날 나는 그 죽으려고 하루를 샀다. 음. 데니가 그 얘기를 또 하고 음. 또 에이미도 자기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쵸. 마지막 장면이 인제 스티브래. 데니가 누워 있는 장면에서 에이미가 쳐다보면서 그 침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네. 침대에 올라가서 이제 딱 안을 때 네. 그 마지막에 그 데니가 팔을 움직이면서 또 안더라고요, 네. 에이미를. 그래서 참 음. 이상하게 또 음. 흘러가죠. 네. 그런 생사를 오고 가는 혹독한 환경에서 서로에게 맞아. 뭐 측은함도 있었을 거고 음. 말씀하신 그런 장치적으로 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음. 깊어지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너도 나도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깝고 사실 서로만이 서로의 밑바닥을 알잖아요. 맞아. 얼마나 서로가 형편없음을. 왜냐면 서로 다 보여줬으니까. 예. 유일하게 서로의 밑바닥을 음. 공유한 사이잖아요. 더 맞아요. 이상 숨길 것도 뭐 맞아. 꾸밀 것도 없어. 그런 유일한 존재가 또 네. 희한하게 그 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원수인데 서로 바닥을 봤기 때문에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상대. 그쵸. 음. 가식 없는 사이. 네. 맞아. 가식 예. 없이.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서 둘에게 어떤 뭐 그게 애정 관계로 번질 수도 있고 우정으로 남을 수도 음. 있고 그 순간에 어떤 뭐 측은지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 험난함을 다 뚫고 '우리 그래도 살아서 여기 있어.'라는 안도일 음. 수도 있고 음. 어떤 감정일지는 모르겠으나 음. 그렇게 좀 엔딩을 설정한 게 좀 재밌었어요. 아 네. 저도 엔딩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10 화까지잖아요. 네. 진짜 10 화까지 너무 힘들게 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끝까지 여기는 놓지 않아요. 음. 진짜 계속 좀 '아 근데 할 좀 하지. 인제 좀 끝내자.' 하는데도 끝까지 진짜 꼬이게 만들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그 사막에서도 둘이 막 총 쏘고 막 그 난리가 나는 그 판이기 때문에 아사리판이라고 해야 네. 되나? 근데 그 판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가 마지막 병원 장면에서 비로소 쪼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장면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이런 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날 음. 마지막이 좋았어요. 음. 네. 그래서 뭐 마무리는 그래도 뭐 몇이 죽어 나갔지만 네. 많이 죽었죠. 네. 그리고 그 조던. 네. 네 사실 조던 역할을 한 사람이 코요테 어글리 보셨죠? 네. 거기에 그 바 사장님. 네. 사장님이잖아요. 네 또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음. 너무 또
끔찍하게 또 돌아가셔 가지고 네. 진짜 두동강이가 났죠. 맞죠. 아 네. 너무 진짜 끔찍하게 네. 그렇게 아 그게 되더라고. 참 음. 이 스토리가 음. 막장 중에 사실 막장이에요. 맞아요. 뭐 요렇게 저렇게 다 얽히고 설키고 그 가운데에 사실 이제 갑자기 그 시누이 관계가 이제 연인 음. 관계가 되고 그 가운데에 에이미가 집을 방문했을 때 또 조던이 에이미에게 약간의 추파를 던집니다. 아 음. 조던이 에이미에게 네 아 좀 그래요? 추파를 제가 던지면서 그런 걸 못 느꼈네 예 하나도. 나오미가 어. 굉장히 질투해요. 불안해요. 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좀 에이미에 대한 경계. 나오미가 음. 경계도 있고 질투도 있지만 음. 이제는 좀 다른 질투인 거죠. 음. 자기의 연인을 아 이제 그래요? 난 사실 성공한 네.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이 네. 가지지 못한 일하고 것. 성공한 네 여성. 네 예예. 맞아요. 그러 가지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질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더 얹혀질 수도 있죠. 근데 아 계속 그렇구나. 자신이 아닌 에이미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조던이 못마땅해하는 근데 음. 그 가운데에 그 둘의 사랑도 정말 사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마지막에 너무 급박하게 이제 그쵸. 탈출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아직 이제 조던이 다 미처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버튼을 그 패닉 눌러버리잖아요. 룸에 들어갔는데 패닉 룸을 닫아 버리죠. 네. 뭐 네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안위가 지금 더 중요한 거지. 지금 그렇지.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내가 다치는 게 더 무서우니까 좀 빠르게 문을 닫아 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음. 절반의 두동강 난 상황의 모습이 쪼끔 재밌었던 게 정말 좀 좋아하는 마음 반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마음 그리고 그만큼 덜 사랑하는 마음에 두동강 나 버리는 그 아 대상의 그렇구나. 모습이 음. 좀 어 그런 말들을 하는 것만 같아서 좀 아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쌤 되게 다르게 아니 다르게보다 좀 많이 읽으셨네요. 더 많은 걸 뭐 읽으셨네요. 그럴 저는 의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 봤을 때는 네 좀 예. 되게 풍부해지네요. 저는 음 사실 되게 단순하게 봐 가지고 그거를 네. 나는 그동안 조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거를 뭔가 복수한다 아.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아. 그래서 약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음. 이 "너는 그동안 너도 나를 이렇게 대할 사람이잖아." 이런 음. 느낌이잖아요. 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실 쪼끔 기다려 줄 수도 있었는데 안 기다려 음. 주고 문을 닫아 버린 아 그렇게 게 보셨었구나. 저는 그렇게 봤는데 쌤 예.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 장면이 풍성해지고 저는 네. 사실 둘 관계를 몰랐거든요. 음.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애정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못 해 가지고 네네. 지금 또 색다르게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이 막장 드라마 속에서 음. 사실 그래도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게 그런 데니와 에이미의 어떤 캐릭터의 어떤 서사나 둘의 좀 케미가 있어요, 맞아요. 희한하게. 네네. 또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낯선 이국 땅에서 각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시아계 맞아요. 미국인들의 음. 어떤 치열함, 고단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또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고 음. 이제 약간 열린 음. 관계로 이제 끝맺음 되게 돼서 음. 그래도 나름 좀 재밌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 네. 미국 사람들이 이게 인제 계급 간의 갈등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음. SUV 뭐 부자 벤츠와 그 네. 트럭 네. 픽업 트럭의 대결부터 인제 시작되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인제 뭐 계급 문제라기보다는 그 각자의 개인의 어떤 고충, 그쵸. 개개인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로 갈등을 빚는 네. 그런 얘기들로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저놈이 죽일 놈이 그래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 이거를 잘 풀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죽일 놈에게도 사정은 어 있다. 그렇지. 죽일 놈에게도 사정이 있다. 아.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누가 인제 평을 썼는데 데니가 처음 하는 대사가 "나는 웃는 게 지긋지긋해." 라는 대사가 있다고 해요. 저는 좀 음. 기억이 안 네. 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미국인이랑 뭐 영국인 다 같이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권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영국 사람들은 "How are you?" 이러면 나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아니면 "나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이렇게 좀 자기의 상태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반면 음. 미국인들은 "Great.
fine 막 이러면서 음. 되게 긍정적으로 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음.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좀 교육받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선생님 리틀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몰라요. 보셨는데 그 애가 음. 미인대에 나가려고 하는데 가족이 모두. 아 네. 그 네네네. 옛날 영화 봤어요. 네네네. 맞아요. 거기 보면 버스 타고 버스 타고 같이 같이. 가는 아 거. 네. 네. 기억나네요. 네. 거기 보면 아버지가 뭐 긍정 이런 거를 전파하는 그런 강의를 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그 시대쯤에 그런 거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웃어라. 긍정이 맞아요. 와라. 뭐 긍정이 사람을 만든다." 뭐 행복 행복 전도사 뭐 전도사.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웃음 뭐 어. 치료사, 전도사 뭐 네네. 예.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영화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되게 희화화시키면서 웃음 음. 비유 조롱거리로 많이 이제 네. 영화에 나오긴 하는데, 네,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자체가 많이 그렇게 유도를 한대요. 그게 인제 음. 긍정적으로 살아라. 네. 그래서 인제 그 수전 케인이라고 콰이어트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든다는 거야. 음. 미국에서는 너무 외향적인 거를 음. 강요하고 나는 네. 너무 내성적인데, 음. 그래서 인제 quiet가 조용이라는 네. 뜻이잖아요. 쉿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살아도 된다. 내성적인 인간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책을 써 가지고 어. 완전히 좀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랬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영화가 인제 뉴욕 타임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이유인지 문화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데 네. 계속 긍정하라고 음. 웃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든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그걸 잘 음. 인제 보여준 작품이라고 뉴욕 타임즈에서 그렇게 네.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마음과 다르게 음. 다른 것들을 연기한다는 게 에너지를 엄청 쓰긴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웃어라." 그럼 뭐 함께 뭐 웃을 것이고 "울어라." 그럼 혼자 뭐 울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맞아. 그 그런 것도 올드보이 있었네. 어디 대사 나왔던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막 죽상하고 막 되게 우울해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진 않잖아요. 그쵸. 같이 그런 그러니까 불행한 감정이든 긍정적인 행복한 감정이든 감정은 되게 전이가 잘 된단 말이에요, 사람 간에. 맞아. 그래서 웃고 밝고 이런 사람 옆에서 좀 더 같이 내가 좀 다운되더라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쪼끔은 텐션이 올라가니까 그런 음. 사람을 선호해서 결국은 뭐 '내가 웃으면 건강해져서.'라는 포인트보다는 내가 이제 잘 웃고 음. 행복한 존재로 이미지 메이킹 되어야 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좀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자기가 좀 불행하고 좀 우울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집단 안에 있을 때 그걸 더 드러내서 그런 다크한 기운을 전파하기보다는 좀 더 노력은 해서 내가 사회화된 어떤 좀 모습 좀 덜 죽상을 한다든지 최소한 음. 억지 미소를 좀 음. 띄우고 있다든지 음. 그것이 일종의 또 배려로도 보이기 때문에 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음. 다크하다고 그 다크함을 그대로 필터링 없이 표현하는 게 또 맞아요. 맞을까?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사회적 자아가 있고 그냥 내가 또 집에서 하는 나의 자아가 있는데 보통 집에서 충전해서 나가죠. 네네. 예. 좀 충전해서 나가서 그쵸. 인제 일터나 이런 데 마인드 갔을 컨트롤. 때는 이렇게 또 밝은 네. 나로 이렇게 또 외향적인 나로 네. 사교적인 나로 이제 네. 얘기를 하다가 또 집에 와서 충전하죠. 충전해 그쵸. 가지고. 그런 일종의 이제 표정 관리를 하는 게 기분 음음. 관리를 하는 게 음. 우리가 9 to 6 하잖아요. 음음. 보통 9 시부터 6 시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 거기서 쪼금만 1 야근하면 안 돼. 시간만 이게 음. 초근할수록 음. 사람이 급속도로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힘들고. 그 요즘처럼 어쨌든 음. 필요한 바쁜 사회에서 9 to 음. 6도 좀 버거워요. 아. 하루에 한 뭐 5 시간만 내가 웃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좀 덜 힘든데 맞아, 맞아. 9 시부터 6시 사이에 웃고 음. 있기가 참 어쨌든 음. 악착같이 노력해서 웃죠. 근데 음.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간 그 휴게 음. 시간이 있는 이유도 과학이잖아요. 그때는 그쵸. 좀 과학이네, 다시 혼자 과학이네. 좀 이렇게 충전할 어. 수 있어야 오후를 네. 또 버티니까요. 맞아. 예. 아마 이 뉴욕타임즈 그 기사도 이 기사를 쓴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쵸. 네.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분노를 터뜨려 주는 나 대신 터뜨려 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들 좀 그래도 '열광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음. 이거 녹음하러 오면서 음. 좀 또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운전하고 왔는데 운전하다 음. 보면 음. 별의별 또 운전 타입들을 많이 만나요. 음. 그래서 아. 사실 나만 운전을 똑바로 이제 규정을 잘 지킨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음음음. 교통사고는 정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계속 방어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음. 내 옆 차선이 차선을 지킬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근데 어. 이제 오늘 오는 길에 좀 옆 차선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갑자기 이제 껴들어 가지고 엄청 놀랐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근데 그 순간 엄청난 분노 게이지가 올라와요. 네네. 그렇죠. 네. 운전하다 보면 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네. 뭐 남한테 한다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이제 욱하고 음. 욕하거나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참으면 더 화가 나니까 터트리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정말 위험했기 때문에 이 위험함을 나한테 가한 대상에 대한 정말 큰 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음. 아차 하면 사고였으니까. 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두 갈래로 나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넘기는 사람이 있고 쫓아가는 사람도 아 있잖아요 보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네. 이 비프가 네. 쫓아가서 그쵸. 이렇게 이 벌어진 얘기잖아. 드라마는 아 보복 쫓아갔기 때문에 운전. 네. 시작된 네. 스토리잖아요. 근데 네. 다들 뭐 그러진 않지만 그 감정이 순간 되게 그 깊게 공감된단 말이에요. 사실 쫓아가지만 않았으면 벌어질 일이 아니야. 그쵸. 왜냐면 사실 뭐 이렇게 뻑큐를 나뉘는 거는 우리가 라라랜드에서도 우리 그 주인공이 뻑큐를 날렸단 말이야. 네. 근데 안 따라갔잖아요. 음. 그때도 운전 때문에 그렇게 된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라갔죠. 그쵸. 득될 게 없는 이제 쫓아가는 음. 추격전인 건데 음. 어쨌든 여기에서는 또 되게 다양하게 뭐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음음음. 좀 그런 부분이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네. 여기 제작사가 A24? 그래서 뭐 A24라는 그런 제작사인데 네. 미나리를 제작했고 그리고 아. 문나이트 보셨어요? 문나이트? 문나이트 아 봤어요. 문나이트 그다음에 플로리다 프로젝트 미나리 그리고 음. 최근에 인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네. 요 작품들을 배급 뭐 제작도 하기도 했고 어떤 작품은 제작까지 했고 근데 인제 배급을 주로 하는 미국 독립 영화계의 신흥 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음. 재밌는 게 이 제작사가 매달 마지막 주에 공식 팟캐스트를 통해서 네.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한 에피소드를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 약간 또 이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동질감을 아하. 느꼈습니다. 네. 네. 뭐 또 제가 인제 조사한 것 중에는 여기에 인제 그 사촌형으로 나왔던 분이 아이작 인제 조로 나왔던 네. 분이 데이빗 최라고 네네. 그 그래피티 그리시는 분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페이스북 창업 초기에 벽화를 그린 대가로 스톡 옵션을 받아서 뭐 2,200억 원의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프의 오프닝 아트도 이분이 네. 맡았다고 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원래 음. 뭐 그때 당시에 6천만 원인가? 하여튼 뭐 "몇 천만 원 받을래? 스톡 옵션 받을래?" 이랬는데 "스톡 옵션으로 받을게." 뭐 이래 가지고 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현명하네요 아주. 네네. 잘 됐나 네. 봐요. 네. 그래서 뭐 고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뒷얘기 중에. 네. 네. 뭐 고 정도 제가 인제 조사한 것 중에는 다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작품은 아직 네. 안 정해졌는데 지금 또 장마철이고 하니까 선선해졌을 때 또 한번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그러면 "안녕."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도 시작.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안녕. 제가 안녕. 네네. 제가 네. 인제 풍부하게 또 효블리 덕분에 알게 됐네요, 많은 것을. 네. 또 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